저 사람입니다. 제 아들이 결혼하겠다는 여자요. 정혜원 회장은 유리병 너머를 바라봤다. 사무실 바닥을 쓸고 있는 여직원 하나. 낡은 장갑을 끼고 묵묵히 쓰레바지를 밀고 있었다. 허리는 굽었지만 표정은 단단했다. 비서가 조심스레 물었다. 그분을 왜 직접 보시려는 겁니까? 사람을 알아보려면 먼지 속에서 봐야 하지 않겠나. 혜원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러나 그 눈빛 한켠에는 설명할 수 없는 떨림이 있었다. 청소복을 입은 그는 곧 그 건물 지하로 들어갈 것이다. 재벌의 권좌에서 내려와 가장 낮은 자리로 스스로 떨어지는 실험이었다. 누군가의 마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계산인지 이번에는 직접 확인해야 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정혜원은 새벽 5시 유리벽처럼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집을 나섰다. 평소라면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줬겠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는 혼자였다. 손에는 낡은 걸레와 고무장갑이 든 가방이 들려 있었다. 평생 고급 양복에 익숙했던 손이 서툴게 손잡이를 쥐었다. 이 냄새 참 오랜만이군. 지하철역 입구에서 풍겨오는 석유 냄새와 축축한 먼지. 그는 마치 오래된 기억 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이 들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이런 냄새를 맡은 건 40년 전 막노동을 하던 시절이었다. 그때 그는 꿈이 있었다. 깨끗한 회사, 정직한 사람들, 그리고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 하지만 시간이 그 꿈을 다 벗겨냈다. 지금의 그는 정직보다 실적을, 사람보다 체면을 더 중시하는 회장이 되어 있었다. 오늘부터 신입이야? 청소반장 오 여사가 물었다. 예. 나이 좀 먹었지만 몸은 아직 쓸만합니다. 이름은? 정만수요. 그는 자신이 만든 가짜 이름을 입에 넣으며 짧게 웃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아들 민석이 결혼하겠다는 여자, 고아원 출신의 윤지수. 그녀가 진심인지 아니면 욕심으로 접근한 건지 확인하는 것. 혜원은 직접 눈으로 보기 전엔 절대 믿지 않았다. 세상은 믿음보다 계산으로 굴러간다고 생각했으니까. 아침 회의가 끝난 사무실에서 지수는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이 고객은 대출 재심사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수 씨, 그렇게 다 봐주면 우리 손해야. 그래도요, 이분은 남편 병원비 때문이래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단했다. 혜원은 먼 발치에서 걸레를 짜며 그 대화를 들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익이 안 되는데 왜 굳이?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자신이 알던 세상에서는 그런 선택은 비효율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는 구석자리에서 혼자 밥을 먹었다. 지수가 다가와 말했다. 청소반 아저씨, 여기 앉으세요. 혼자 드시면 김 식어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같이 드시죠. 밥은 같이 먹을 때 맛있잖아요. 그녀는 물컵을 하나 더 놓았다. 혜원은 말없이 젓가락을 들었다. 사람 냄새가 났다. 소박하지만 진심이 묻어있는 따뜻한 냄새였다. 그녀의 명찰이 눈에 들어왔다. 윤지수, 대리. 순간 혜원의 손이 멈췄다. 아들의 말이 머릿속에 울렸다. 아버지, 지수는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혜원은 아직 믿을 수 없었다. 사람은 겉으로 얼마든지 친절할 수 있으니까. 퇴근 무렵 그는 창고에서 걸레를 빨고 있었다. 찬물에 손을 담그자 관절이 시렸다. 지수가 다가와 물었다. 손목 다치셨어요? 아닙니다. 이거 바르세요. 그녀가 내민 건 작은 연고였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요, 아프면 일 못하잖아요. 그녀는 조용히 연고를 두고 갔다. 그녀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혜원은 묘한 허무함을 느꼈다. 가짜 이름 뒤에 숨어 있으면서도 이상하게 그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그는 화려한 서재 한가운데 서 있었다. 책상 위엔 금태 두른 액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젊은 시절의 자신, 표정은 당당하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저 눈빛이 나였나? 그는 거울을 바라봤다. 낡은 청소복 위에 묻은 먼지가 스스로의 허영을 드러내는 듯했다. 그는 가만히 손바닥을 들여다봤다. 주름 사이로 먼지가 박혀 있었다. 평생 쌓기만 했는데 닦을 줄은 몰랐군. 그의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다. 며칠이 지나도 그는 매일같이 청소부로 출근했다. 윤지수는 한결같았다. 누구에게나 친절했고 불평하지 않았다. 서류를 놓치면 바로 사과했고 틈만 나면 동료를 챙겼다. 지수 씨, 요즘 피곤해 보인다? 괜찮아요. 사람들 돕는 게 제 일인걸요.
그녀는 늘 그렇게 대답했다. 혜원은 그 대답이 점점 불편했다. 자신이 살아온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저렇게 살면 뭐가 남지?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그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다. 그날은 퇴근이 늦었다. 모든 불이 꺼진 사무실에서 지수가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노트북 화면에는 고객 연체이자 면제 요청서라는 문서가 떠 있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이분은 그래도 조금은 숨 쉴 수 있게 해드려야지. 그 순간 뒤에서 걸레통이 쾅 하고 넘어졌다. 지수가 놀라 고개를 들었다. 아저씨, 아직 안 가셨어요? 예, 그냥 마무리 중입니다. 어둡잖아요. 같이 나가요. 복도를 걸으며 지수가 물었다. 아저씨는 왜 이 일 하세요? 사는데 이유가 꼭 있어야 합니까? 글쎄요, 그런 자리에 있는 분들은 대체로 이유가 있던데요. 그는 잠시 멈춰 섰다. 그런 자리에 있어 본 적은 없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진심 같았다. 지수는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형광등 아래 그 얼굴은 어딘가 슬퍼 보였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줬다. 내일 또 뵈어요. 늦게 다니지 마세요. 그날 밤, 혜원은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수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다. 가난하지만 단단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윤지수 당신은 대체 뭐길래 내 마음을 흔드는 거요. 그의 목소리엔 이미 냉정함이 없었다. 의심으로 시작된 시험이 어느새 그의 인생을 시험하고 있었다. 아침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다. 출근 시간보다 서둘러 도착한 윤지수는 문을 열자마자 창구 불을 켰다. 전날 밤 정리해둔 서류철을 다시 펼치며 숨을 골랐다. 마음 한쪽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복도 끝에서 고무 바퀴 소리가 가까워졌다. 정만수가 대걸레를 밀며 다가오고 있었다. 일찍 오셨네요. 지수가 밝게 인사했다. 잠이 일찍 깨서요. 정만수가 낮게 말했다. 오늘은 덜 추우면 좋겠는데. 금방 따뜻해질 거예요. 지수가 미소를 지었다. 그 말 끝에 스스로를 다독이는 숨이 얹혔다. 개점 준비가 끝날 즈음 지점장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다. 윤대리, 잠깐 보자. 지점장이 낮게 말했다. 지수는 곧장 회의실로 따라 들어갔다. 회의실 공기가 마른 걸레처럼 빳빳했다. 지점장은 종이 한 장을 책상 위에 펼쳤다. 익명 제보가 들어왔어. 고객 정보 유출 의혹. 내 이름이 적시됐어. 지수는 자리에서 살짝 몸을 떼다 다시 앉았다. 저는 그런 일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요. 알아. 그래도 절차는 절차야. 본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조사 들어간다. 그동안은 창구 일 절반만 맡아. 지점장님, 손님들이 이미지라는 게 있어. 이해해. 문이 닫히자 회의실 유리는 얇은 벽처럼 그녀의 등을 밀어냈다. 지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함이 폐 아래에 걸렸다. 복도로 나오자 정만수가 대걸레를 벽에 세워두고 서 있었다. 무슨 일 있으신가요? 그가 조심스레 물었다. 별일 아니에요. 지수가 고개를 저었다. 일이니까요. 말은 짧았지만 그 말 속엔 단단한 버팀목이 들어 있었다. 정만수는 그 표정을 오래 바라보지 못했다. 마음이 쿡 하고 찔렸다. 은행 문이 열리고 손님들이 밀려들었다. 오전 내내 창고 앞은 긴 띠처럼 이어졌다. 지수는 느려진 손을 재촉했고 동료들은 눈치를 보았다. 점심 직전 목소리가 큰 중년 남성이 들어왔다. 서류철을 책상에 내리쳤다. 이 대리, 내 대출 왜 반려야? 어제는 된다더니 오늘은 안 된다? 사람 가지고 장난해? 지수가 일어서며 낮게 말했다. 고객님, 어제 말씀드린 기준에 맞게 재심사 올렸습니다. 오늘 결과가 내려와서. 변명하지 마. 내 정보 누가 흘렸어? 어제 이상한 전화가 왔어. 내 담보 얘기까지 다 하더라. 주변이 술렁였다. 지점장이 멀리서 눈썹을 찌푸렸다. 지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그런 전화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바로 신고 도와드릴게요. 신고고 뭐고 내가 흘렸으니까 전화가 온 거지. 남성이 손을 들어 올렸다. 서류가 허공에서 부서지듯 흩어졌다. 정만수가 본능적으로 앞으로 나섰다. 고객님, 손 대시면 안 됩니다. 그가 담담히 말했다.
청소부가 어디서 끼어들어 남성이 어깨를 밀쳤다. 정만수의 몸이 한 걸음 뒤로 밀렸다. 지수는 재빨리 남성과 정만수 사이로 섰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앉아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처리하겠습니다. 지수가 두 손을 모으며 말했다. 목소리 끝이 떨렸지만 눈빛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지점장이 달려와 남성을 VIP 응대실로 데려갔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대기줄에 웅성거림이 잦아들었다. 지수는 허리를 굽혀 흩어진 서류를 주었다. 정만수가 옆에서 서류 모서리를 맞췄다. 괜찮으세요? 그가 낮게 물었다. 네.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지수가 먼저 물었다. 괜찮습니다. 그는 짧게 답했지만 손바닥에서 미세한 통증이 올라왔다. 방금 남성의 밀침이 남긴 흔적이었다. 그는 그 통증을 가볍게 쥐어 삼켰다. 점심시간이 됐지만 지수는 자리를 뜨지 못했다. 전화벨이 쉬지 않고 울렸다. 본부 감사팀에서 연락이 왔다. 윤 대리님, 전산 로그와 발신 기록 요청드립니다. 개인정보 열람 내역도 지금 바로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지수는 침을 삼켰다. 동료가 다가와 말했다. 지수 씨, 밥은 먹고 하자. 조금만 있다가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볼끝이 하얗게 굳어 있었다. 오후 3시 사건이 또 터졌다. 창구 옆 노인이 의자에서 비틀거리다 넘어졌다. 모두가 놀라 숨을 삼키는 사이 지수가 제일 먼저 달려갔다. 어르신, 여기 보세요. 제 목소리 들리시죠? 지수가 노인의 어깨를 받치며 말했다. 물 좀. 지수가 외치자 바로 옆에서 종이컵이 건네졌다. 정만수였다. 그는 노인의 등 뒤를 쳐주며 숨을 고르게 도왔다. 괜찮으십니다. 천천히 숨 쉬세요. 정만수가 낮게 말했다. 노인의 호흡이 안정되자 지수는 혈압을 재고 연락처를 받아 간단한 보호자 연락까지 마쳤다.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애야, 고맙다. 내가 내 손을 계속 잡아줘서 겁이 덜 났어. 다행이에요, 어르신. 지수가 웃으며 손을 꼭 잡았다. 노인이 돌아가고 나서야 지점장이 나왔다. 표정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윤 대리, 오전 일로 민원 들어왔다. 고객 응대 태도, 과잉 사과, 절차 지연. 보고서 써. 네, 쓰겠습니다. 지수가 대답했다. 정만수가 지점장을 향해 아주 조심스레 말했다. 방금 쓰러지신 어르신은. 지점장이 짧게 잘랐다. 청소는 청소만 해. 각자 일에 집중하자고. 말이 복도로 떨어져 장화 밑에 깔린 물처럼 사라졌다. 지수는 고개를 숙였고 정만수는 한 발 물러섰다. 그러나 둘의 어깨엔 같은 무게가 내려앉았다. 누군가를 돕는 손이 때로는 가장 먼저 의심받는 손이 된다는 사실. 그 무게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해가 기울 즈음 지점장실에서 다시 호출이 왔다. 지수는 노트를 들고 들어갔다. 책상 위엔 오전에 익명 제보서 사본이 놓여 있었다. 지점장이 천천히 말했다. 윤 대리, 본부 로고 확인 결과 너희 계정으로는 어제와 오늘 고객 정보 조회가 규정 범위 내였대. 일단 1차는 해명됐어. 지수는 안도의 숨을 쉬었지만 다음 말이 곧장 등을 찍었다. 하지만 민호는 살아있어. 상대가 꽤 영향력 있는 사람이야. 사과 방문해. 지수의 손끝이 떨렸다. 제가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요? 은행은 관계를 다루는 곳이야. 불편을 드렸으면 사과하는 게 맞아. 알지?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더 이어지면 울 것 같았다. 문을 열고 나오자 정만수가 복도 끝에 서 있었다. 좀 괜찮아지셨습니까? 그가 낮게 물었다. 사과하러 가래요. 지수가 웃었다. 웃음이 금방 부서졌다. 그분은 제 말 안 들으실 텐데. 정만수는 짧게 숨을 고르며 말했다. 사과는 쉽게 주는 게 아니라 쉽게 받게 하는 거래요. 윤 대리는 그걸 잘하시더군요. 지수는 놀란 눈으로 그를 보다가 작게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야근이 시작됐다. 창구 불이 하나둘 꺼질 즈음 감사팀에서 추가 요청이 왔다. 지수는 전산 기록을 모아 보고서를 썼다. 문장 하나하나를 천천히 눌러 적었다. 나는 왜 항상 설명해야 할 자리에 서는가. 마음속 질문이 몇 번이나 문장 사이로 고개를 들었다. 그때 종이컵에 따뜻한 보리차가 내려앉았다. 뜨거우니 천천히 드세요. 정만수가 컵을 책상 모서리에 밀어두며 말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컵을 두 손으로 감싸자 손끝의 떨림이 조금 가라앉았다. 밤 9시를 넘기자 사무실엔 타자 소리만 남았다. 정만수는 마지막 쓰레기 봉투를 묶으며 창밖을 보았다. 봄비가 가늘게 내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언제부터 사람을 믿지 않게 됐나? 답을 찾지 못한 질문이 오래전의 기억을 눌러 깨웠다. 가난하던 시절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 덕에 버틴 밤들. 그때의 자신이 지금의 자신을 바라본다면 뭐라 말할까? 지수는 보고서를 마치고 프린트를 걸었다. 잉크 냄새가 감돈다. 서류를 들고 일어나려다 갑자기 힘이 빠져 의자에 다시 앉았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녀는 허리를 꺾어 책상 위에 이마를 댔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누군가가 문가에 서 있었다. 정만수였다. 문서 놓고 가면 제가 내일 아침 첫 차로 감사팀에 전달하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아니에요. 제 일은 제가 할게요. 그래도 무겁다면 잠깐 들어드리죠. 정만수는 한 걸음 다가섰다가 멈췄다. 선이 있으니까요. 지켜야지요. 잠깐의 침묵이 사이를 지나갔다. 지수는 미소를 지었다. 그 선 고맙네요. 정만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선을 지키는 이유가 마음속에서 또렷해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 시험을 그녀를 무너뜨리는 장치로 쓰고 싶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잃어버린 것을 확인시키는 거울이 되고 있었다. 퇴근길, 지수는 우산을 접어 가방에 꽂았다. 빗소리가 점점 잦아졌다. 정만수는 현관을 쓸며 그녀가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봤다. 불빛 아래로 가는 발걸음이 작고 단단했다. 그는 갑자기 묵직한 결심을 품었다. 이제 그만두자. 더는 상처를 내는 방식으로 확인하지 말자. 그 결심이 심장 안쪽에서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다음 날 아침 본부에서 공문이 내려왔다. 익명 제보는 허위. 민원은 사실관계 부족으로 보류. 지점장은 인상을 풀지 못했지만 더는 압박하지 못했다. 지수는 고개를 숙여 동료들에게 인사했다. 걱정 끼쳐서 죄송해요. 동료들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정만수는 한 발 떨어진 자리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보았다. 박수 소리가 나지 않아도 마음으로 보내는 박수는 있었다. 은행 문이 열리고 첫 손님이 들어왔다. 지수는 평소처럼 미소를 지었다. 목소리는 어제보다 조금 더 조용했지만 흔들리지는 않았다. 정만수는 대걸레를 천천히 밀었다. 빛이 닦여 나갔다. 바닥은 조금씩 맑아졌다. 그는 속으로 낮게 중얼거렸다. 이제부터는 닦는 일을 잘해야겠네. 눈에 보이는 먼지와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를. 봄비가 다시 시작됐다. 유리문 너머로 흐릿한 거리와 사람들, 각자의 사정이 겹쳐 흘렀다. 그 속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 사람은 손님을, 한 사람은 바닥을. 그러나 둘 다 사람을 닦고 있었다. 하루의 끝이 오기 전 마음의 먼지를 먼저. 이틀 뒤 은행 로비 한가운데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구겨진 점퍼 차림,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 그는 주위를 둘러보다 창구로 향했다. 윤지수 대리 좀 봅시다. 지수가 고개를 들었다. 남자의 얼굴엔 피곤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거 내 이름으로 된 계약서야. 당신이 대신 사인했다면서? 남자는 봉투를 탁 내밀었다. 지수는 얼떨결에 받아들었다. 낯선 사인이 보였다. 저는 이런 문서를 본 적이 없습니다. 똑같은 이름이잖아. 누가 이런 짓을 해? 남자가 목소리를 높였다. 주변에 시선이 몰렸다. 정만수는 복도 끝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 지점장이 달려와 남자를 응대했고 지수는 사무실 안으로 불려갔다. 윤 대리, 이번엔 뭐야? 서명 대리 의혹이야. 이번엔 가볍게 못 넘어가. 전 아닙니다. 본부 감사가 직접 내려온다. 조사받을 준비해. 지수는 말없이 서류를 내려다봤다. 손끝이 식었다. 어딘가 익숙한 글씨체. 누군가가 자신을 흉내냈다. 그녀는 작은 숨을 내쉬었다. 누가 이걸 만들었을까? 그때 창문 밖에서 빗방울이 떨어졌다. 회색빛 오후였다. 정만수는 지하 창고에서 청소도구를 정리하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어제 본본부 감사 공문을 떠올렸다. 윤지수 재심사 대상. 서류 조작 여부 확인. 그 문서의 전산 코드가 낯익었다. 본사 내정보 보안 계정. 그는 옛날 기억을 더듬었다.
그가 현직 회장으로 있을 때 그 계정은 재무팀 부장이 쓰던 것이다. 그리고 그 부장은 지금 아들의 회사의 사위 후보를 견제하던 인물이었다. 이런 우연이 있을 리가 없지. 그는 눈을 감았다. 무게감 있는 결심이 생겨났다. 다음 날 아침 감사팀이 도착했다. 서류 더미가 책상 위로 올라왔다. 윤 대리, 서명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녀는 모든 서류를 차례로 훑었다. 끝부분에서 눈썹이 떨렸다. 지수라는 이름 아래 낯선 획이 하나 있었다. 이건 제 필체가 아닙니다. 증거로는 부족해요. CCTV를 확인해야겠어요. 감사팀 직원이 말했다. 그날 오후 CCTV 영상이 열렸다. 모니터 속엔 누군가가 밤늦게 창고 컴퓨터를 조작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흐릿했지만 최고와 걸음걸이가 낯설지 않았다. 이게 나라고요? 지수가 놀라 물었다. 영상상으론 그렇게 보여요. 저 시간엔 집에 있었습니다. 지점장이 고개를 저었다. 말로만으론 안 돼. 자료 제출해야 해. 정만수는 그 대화를 멀리서 듣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다. 은행의 보안 시스템, 영상 각도, 시각의 허점. 그는 그동안 회장으로서 수많은 조작 사건을 처리해왔다. 이건 누가 의도적으로 만든 그림이야. 아들을 지키려는 내 욕심 때문에 결국 다른 누군가가 그녀를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군. 그는 이 시험이 이미 통제를 벗어났음을 깨달았다. 퇴근 후 지수는 홀로 남아 있었다. 책상 위엔 사직서가 놓여 있었다. 이제 여기까지인가. 그녀는 펜을 들었다. 손끝이 떨렸다. 그만두면 편해질까요? 그녀가 낮게 중얼거렸다. 그 순간 문이 열렸다. 정만수가 들어왔다. 윤 대리, 이제 아저씨까지 보기가 부끄럽네요. 왜 부끄럽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들은 출신부터 따지잖아요. 그녀의 눈이 젖어 있었다. 정만수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내가 해드릴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골랐다. 누군가는 당신을 의심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의심이 언제나 옳은 건 아닙니다. 아저씨가 그런 말 하시면 눈물이 나요. 그녀는 웃었다. 그 웃음은 오래된 비를 닮았다. 그날 밤 정만수는 본사 서버에 접속했다. 퇴직 전 남겨둔 관리 권한을 복원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천천히 두드렸다. 내가 만든 시험을 내가 끝내야 한다. 화면 속에서 조작된 파일이라는 로고가 나타났다. 그는 파일을 내려받았다. 파일 안에는 지수의 이름이 더 씌워진 수정 기록이 남아 있었다. 조작자는 회장의 예부와 김 부장. 그는 눈을 감았다. 역시 너였군. 이튿날 감사팀은 조작된 파일 원본을 받았다. 출처를 묻자 정만수가 담담히 말했다. 익명 제보입니다. 진짜 익명 제보요. 그는 다시 걸레를 들고 복도로 나섰다. 누군가가 진실을 지키는 법은 거창하지 않다. 때로는 남몰래 더러운 자국을 닦는 일일 뿐이었다. 오후, 지수는 호출을 받았다. 조사 결과 윤 대리님은 혐의 없음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다행이에요. 지점장이 말했다. 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눈가에 미세한 빛이 번졌다. 정만수는 창문가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다. 그의 손에는 아직 물기가 남아 있었다. 이제 정말 끝내야겠지.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이 모든 일을 알면 지수가 자신을 어떻게 볼까? 진실이 언제나 위로가 되는 건 아니다. 그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퇴근길, 지수가 그를 불렀다. 아저씨, 오늘 고마워요. 모르긴 해도 누군가 제 편이 돼준 것 같아요. 정만수는 짧게 웃었다. 누군가를 돕는 일 생각보다 쉬운 겁니다. 그래도 마음이 있잖아요. 지수는 그 말을 남기고 계단을 내려갔다. 밤이 깊었다. 은행 건물 유리창에 불빛이 하나둘 꺼졌다. 정만수는 로비 바닥을 마지막으로 닦았다. 손끝에서 물이 흐르며 반짝였다. 그는 천천히 허리를 펴고 천장을 올려다봤다. 내가 만든 시험은 이제 끝이다. 하지만 내 죄는 아직 남았다. 그는 눈을 감았다. 봄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다. 지수는 빗속을 걸었다. 낡은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발끝을 비췄다. 멀리서 그 빛을 바라보던 정만수의 시선이 흔들렸다.
그는 오래된 자신과 마주보고 있었다. 사람을 시험하던 회장은 사라지고 누군가의 마음을 닦아내는 늙은 청소부만 남아 있었다. 그 얼굴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지수가 처음 보여준 그 미소와 닮아 있었다. 그날 이후 정만수는 더 이상 예전처럼 눈을 피하지 않았다. 은행의 복도 끝에서 윤지수가 고객을 맞는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 안쪽에서 미세한 따뜻함이 피어올랐다. 그녀가 웃을 때마다 자신이 세워왔던 벽이 조금씩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본사에서 인사 전환 계획이 내려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점 내 구조 조정, 그리고 몇몇 인원의 퇴직 권고. 목록에 윤지수의 이름이 올라 있었다. 본사 방침이라 어쩔 수 없어. 지점장이 냉정하게 말했다. 실적은 좋지만 최근 논란이 있었잖아. 은행은 이미지가 중요해. 지수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 배운 게 많았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자리로 돌아와 묵묵히 일을 마쳤다. 정만수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 안이 텁텁했다. 내가 만든 일이 아직도 그녀를 따라다니는구나. 그는 사무실 한쪽에서 걸레를 비틀며 중얼거렸다. 사람의 이름 하나를 망치는 건 쉽지. 하지만 되돌리는 건 목숨을 걸어야 하지. 다음 날 그는 이른 새벽 은행 앞에 섰다. 출근 전에 적막한 거리. 가로등 불빛이 창문에 비쳤다. 그는 호흡을 고르고 본사 인사팀에 전화를 걸었다. 김상현 부장님 계십니까? 예, 제가 정만수입니다. 과거에 함께 일했던 사람입니다. 정 회장님? 상대의 목소리가 놀라움으로 바뀌었다. 이건 부탁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윤지수 대리의 인사 서류 다시 검토하십시오. 그 이름이 잘못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는 단호히 말했다. 전화를 끊은 뒤에도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평생 권력을 이용해 사람을 흔들었지만 오늘은 단 한 번 진심으로 누군가를 지키고 싶었다. 오전 윤지수는 짐을 챙기고 있었다. 한 박스 남짓한 물건들, 낡은 컵, 사진 한 장, 작은 인형 하나. 지수 씨, 정말 나가는 거예요? 동료의 눈가가 붉었다. 괜찮아요. 어딜 가도 일은 있으니까요. 그녀는 억지로 웃었다. 그때 정만수가 다가왔다. 짐 무겁습니다. 제가 도와드리죠. 괜찮아요. 아저씨 일 많잖아요. 이건 제 일입니다. 그는 상자를 받아들었다. 손끝이 떨렸다. 지수의 물건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들고 가는 기분이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문이 열렸다. 그 순간 본사 직원 2명이 급히 뛰어왔다. 윤지수 대리님, 잠깐만요. 그녀가 놀라 고개를 들었다. 본사에서 연락 왔습니다. 인사 발령 취소입니다. 다른 지점으로 재배치 결정됐어요. 지수의 눈이 커졌다. 정말인가요? 예. 재검토 결과 근거 없는 조치로 확인됐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박스를 내려놓고 어깨를 떨었다. 다행이에요. 너무 다행이에요. 동료들이 박수를 쳤다. 그 틈에서 정만수는 조용히 뒤로 물러났다. 그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 듯했지만 자신은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점심 무렵 그는 휴게실 구석에서 사직서를 꺼냈다. 정만수 청소 용역직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 종이를 접으며 혼잣말했다. 이제 충분히 봤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시끄러웠다. 아직 지수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그녀가 믿고 의지하던 사람의 정체가 자신이라면 그녀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 오후 늦게 지수가 휴게실 문을 열었다. 아저씨, 여기 계셨네요. 그는 서류를 숨기듯 접었다. 이제 다른 지점으로 가신다면서요. 잘 됐습니다. 그래도 아저씨한테 인사는 해야죠. 그녀가 다가왔다. 아저씨 덕분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누군가 제 편이 돼준 것 같아요. 그런 사람 꼭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정만수는 억지로 웃었다. 지수는 눈빛으로 그 웃음을 읽었다. 아저씨, 무슨 일 있으세요? 별일 아닙니다. 나이 들면 다 생각이 많아지죠. 그녀가 나가고 난 뒤 그는 자리에 앉았다. 손에 남은 서류가 무겁게 느껴졌다. 진실은 때로 사람을 구하지만 누군가를 무너뜨리기도 한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다음 날 아침 혜원은 회장실 문을 열었다. 오랜만에 정장 차림이었다.
이게 마지막이다. 그는 비서에게 말했다. 이름 바꾼 이유, 신분 숨긴 이유 모두 정리해서 내게 보고하라. 그리고 윤지수 씨의 근무 기록은 본사 인사 데이터에 보관해. 비서는 놀란 눈으로 물었다. 회장님, 직접 복귀하신 겁니까? 하루만. 마무리는 직접 해야지. 그는 자리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비가 그친 거리, 출근길 사람들의 얼굴. 그 사이로 윤지수가 떠올랐다. 가난한 출신이지만 당당했고 상처받아도 다시 일어섰던 사람. 그녀는 자신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갖고 있었다. 오후, 그는 마지막으로 은행을 찾았다. 청소부가 아닌 회장으로서. 직원들이 일제히 일어나 인사했다. 지수는 멀리서 그를 보았다. 회장님이시네요. 그녀가 낮게 중얼거렸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윤 대리,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본사에서 근무하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그동안 제가 많은 걸 배웠습니다. 지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고개를 갸웃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언젠가 알게 될 겁니다. 저녁 무렵 그는 빈 로비에 홀로 남았다. 청소 도구함 앞에 멈춰 섰다. 걸레를 손에 쥐자 세상의 소음이 잠시 멈췄다. 바닥 위에 작은 먼지를 닦아내며 중얼거렸다.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닦일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그는 천천히 손을 멈췄다. 유리문 밖에서 윤지수가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열고 다가왔다. 아직도 청소하세요? 그가 고개를 들었다. 이게 제 일이죠. 오늘 회장님 같았어요. 그녀가 웃었다.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런 말 오랜만에 듣네요. 지수는 그의 손을 보았다. 거칠고 굳은 살이 가득했다. 이 손으로 저를 도와주신 거군요. 별일 아니었습니다. 그는 짧게 대답했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그녀가 알고 있는 청소부의 손이 사실은 자신의 지난 죄를 닦는 손이었다는 걸 말할 수 없었다. 그날 밤 회장은 은행을 마지막으로 떠났다. 차창 밖으로 불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창가에 기대어 조용히 눈을 감았다. 윤지수, 당신 덕분에 내가 사람이 된 것 같소. 입술이 작게 움직였다. 반년 뒤 윤지수는 본사 홍보팀으로 발령받았다. 첫날 새 사무실 책상 위엔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안에는 낡은 고무장갑 한 쌍과 짧은 쪽지 한 장. 사람의 마음을 닦는 건 언제나 조용한 일이다. 정만수 드림. 그녀는 한참 동안 그 장갑을 바라보다 미소를 지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졌다. 그 빛 속에서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회장님, 그 먼지 닦으러 다시 오세요. 은행이 좀 더 깨끗해졌어요.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본사 회의실엔 잔잔한 긴장감이 흘렀다. 윤지수는 회의 자료를 정리하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새로 맡은 홍보팀 프로젝트, 지역복지은행 캠페인. 그녀는 처음으로 직접 기획을 맡았다. 사회적 약자에게 금융 지원을 확장하는 내용이었다. 은행의 이미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변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녀의 발표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임원들이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한쪽 문이 열리고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다. 정혜원 회장이었다. 오늘은 그냥 듣기만 하려고 왔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단단히 굳었다. 지수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녀는 여전히 청소부 정만수의 얼굴을 잊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 앞에 있는 사람은 정장을 입은 재벌 회장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지수는 서류를 정리했다. 그가 다가왔다. 윤 대리, 그 프로젝트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저를 기억하십니까? 그의 질문에 그녀는 잠시 숨을 멈췄다. 청소부 아저씨. 지수의 눈에 놀람과 반가움이 함께 번졌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는 제 이름을 밝힐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하셨나요? 그는 짧게 웃었다. 내가 믿음을 잃은 사람이라서요.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던 시절이었죠. 지수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저는 오히려 감사해요. 감사하다고요? 그때 아저씨가 없었다면 저는 제 일의 가치를 잃었을지도 몰라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말이 나를 살리는군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몇 번 더 업무로 마주쳤다. 정혜원은 여전히 회장으로, 지수는 실무자로. 하지만 둘 사이엔 묘한 이해와 신뢰가 자리 잡았다. 지수는 그의 결제 서류마다 세심히 메모를 남겼고, 그는 회의에서 그녀의 의견을 가장 먼저 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본사 로비에 한 노인이 찾아왔다. 여기 윤지수 씨 있나요? 옛날에 제 대출 도와준 분. 노인은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그분 덕분에 가게를 지켰습니다. 고맙다고 인사 전하고 싶어요. 직원들이 놀라 눈길을 주었다. 지수는 허리를 숙이며 노인의 손을 잡았다. 이렇게 오시지 않으셔도 됐는데요. 고마운 마음은 직접 전해야지. 노인은 웃으며 손을 꼭 잡았다.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정혜원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뭔가 결심한 듯 비서에게 지시했다. 내일 기자 간담회를 잡아주세요. 다음 날 그는 본사 강당에서 기자들을 맞았다. 조명이 비쳤고 마이크가 켜졌다. 저는 오랫동안 사람을 숫자로만 평가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 직원을 통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사람의 가치는 배경이 아니라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윤지수 씨 같은 직원이 우리 은행의 미래라고 믿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다. 지수는 회의실 구석에서 조용히 그 말을 듣고 있었다. 눈가가 젖었다. 그날 저녁 정혜원은 사무실 불을 끄며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입안에서 굳어있던 말을 꺼냈다. 이제 정말 끝이다. 비서가 물었다. 은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 내일부터는 회장 아닌 그냥 정만수로 살 거야.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오래 묵은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음색이었다. 며칠 뒤 사직서 한 장이 본사 인사팀으로 들어왔다. 정혜원 회장 개인적 사유로 인한 사임. 신문과 뉴스는 그 소식을 대서특필했다. 재벌 회장, 돌연 사임 마지막 기자회견의 진심. 하지만 정혜원은 더 이상 기사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낡은 구두를 신고 은행 근처 공원을 걸었다. 벚꽃잎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다. 그날 오후 지수가 그를 찾아왔다. 공원 벤치 위 커피 두 잔이 놓였다. 이제 진짜 청소부로 돌아가시려는 거예요? 그가 웃었다. 이제야 제대로 청소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무엇을요? 마음이요. 아직도 구석구석 먼지가 많습니다. 그의 농담에 지수가 웃었다. 그럼 저도 돕고 싶어요. 뭐려? 세상 닦는 일. 사람의 마음 닦는 일. 그녀의 말에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바람이 불었고 벚꽃이 흩날렸다. 해가 질 무렵 지수가 조용히 물었다. 회장님, 후회하세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후회 대신 배웠습니다. 사람은 시험보다 용서로 성장하더군요. 지수는 그 말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고아원 출신 며느리도 의심받던 직원도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닦은 길 위에 서 있는 당당한 사람이었다. 정혜원은 커피를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내가 당신을 처음 본 날, 세제 냄새 속에서도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그게 뭔지 이제야 알겠네요. 지수가 물었다. 뭔데요? 진심의 냄새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두 사람은 오래 말없이 앉아 있었다. 사람들이 오가고 바람이 불고 세상은 그대로 움직였다. 하지만 둘의 마음은 조금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세상을 믿게 되었고 그는 사람을 믿게 되었다. 그 믿음이 봄의 냄새와 섞여 공기 중에 퍼졌다. 어둠이 내리자 정혜원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제 가야겠네요. 어디로요? 글쎄요. 내일 청소할 곳을 찾아야죠. 그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눈빛은 평온했다. 지수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아저씨, 덕분에 사람이 됐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지수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다. 벚꽃잎이 그 위로 떨어져 흩날렸다. 그녀는 속삭였다. 회장님, 마음의 먼지 닦는 법 이제 저도 배웠어요. 그리고 오래된 벤치 위엔 두 잔의 커피 향이 남았다. 그 향은 한 사람의 회심과 한 사람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조용한 봄날의 증거였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시작될 무렵 정혜원의 삶은 변화의 물결 속에 있었다. 그가 떠난 후 윤지수는 다시 은행 내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본사로부터의 인정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그동안 스스로 쌓아온 신뢰와 능력이었다. 윤 대리, 당신은 진짜 은행의 미래입니다. 회장님이 떠난 후 지수는 여러 차례 승진의 기회를 받았고 이제는 홍보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녀는 그때마다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자신이 믿었던 진심이 그녀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는 것을 믿고 있었다. 하루는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었다. 이제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프로젝트에 우리가 선도해야 할 때입니다. 윤지수는 그 발표에서 다시 한번 모든 관심을 받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은 회의실의 모든 이들을 압도했다. 그녀의 발표가 끝날 무렵 임원들 사이에서 눈에 띄게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 순간 사무실 밖에서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들어왔다. 정혜원이었다. 정 회장님? 여기 회장님은 아니죠. 그냥 정만수로 돌아왔습니다. 지수는 그의 모습을 보고 몇 달 전의 기억이 떠올랐다. 청소부였던 그가 이렇게 다시 나타난 것이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만수는 다가와서 그 자리에서 말을 꺼냈다. 윤 대리,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건 당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말을 듣고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저도 고맙습니다, 회장님. 그때 그 일이 아니었다면 제 길도 달라졌을 거예요. 그녀는 그런 그의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회장이 아닌 한 사람으로 돌아온 그가 이제는 진정한 삶을 살아가려고 했다. 하지만 그 역시 여전히 과거의 결정이 자신에게 큰 부담으로 남아 있었다. 그 부담을 털어놓기 위해 정만수는 윤지수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다. 지수 씨, 제가 잘못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제게 기회가 주어졌다고 해서 제 과거를 덮을 수 없다는 걸 잘 압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제 삶을 다시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탁이 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하는 말을 끝까지 들었다.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의 부탁은 단순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요. 윤지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앞으로도 저는 그 사람을 믿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을 숨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을 다해 사는 모습이 나중에 더 많은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라고 믿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는 다시 정만수로서 은행 안에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윤지수와의 관계가 부담처럼 남아 있었다. 그녀가 그를 어떻게 생각할지, 어떤 사람으로 인식할지 불안했다. 하지만 그 불안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라졌다. 내가 결국 할 수 있는 일은 정직하게 살고 과거를 떳떳하게 인정하는 것뿐이겠지. 정만수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윤지수는 그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녀는 여전히 그때의 나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가 청소부로 있을 때 아무것도 모른 채 지나쳤던 시간이 이제는 자꾸 떠올랐다. 그가 숨기고 있었던 과거의 진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고통 속에서 살아왔을지를 알고 나니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단순히 회장님이라 부를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정말 중요한 존재로 자리 잡았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정만수와 윤지수는 다시 한번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었다. 정만수는 홍보팀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고 윤지수는 더 큰 기회를 얻으며 본사의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만수는 그녀를 다시 찾아갔다. 지수 씨, 정말 고맙습니다.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준 건 다 당신 덕분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그녀의 진심 어린 조언을 받기 위해 다시 한번 찾아갔다. 윤지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덕분에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졌어요. 그녀는 한마디로 정만수에게 고백했다. 이제야 저도 제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의 관계는 깊어졌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잘못을 묻지 않았다. 그냥 서로를 믿고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씩 변해갔다. 정만수는 은행 안에서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는 회장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 윤지수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선택을 믿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었다. 이제 저도 제 길을 가요. 윤지수는 회사를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말했다. 정만수는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요. 세상은 여전히 넓고 우리의 길도 계속될 테니까요. 몇 년 뒤 은행에서는 두 사람을 다시 만날 기회가 생겼다. 윤지수는 그동안 사회적 기업을 시작했고 정만수는 여전히 은행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손을 맞잡았다. 그때 정만수가 말했다. 이제야 진심으로 사람을 만난 것 같습니다. 저도요, 아저씨.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렇게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나지 않았다. 끝까지 진심을 다한 그들의 삶은 아직도 진행 중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 사람은 누구나 두 번째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주는 사람은 결국 진정한 마음을 지닌 사람입니다. 가을이 찾아왔다. 은행 본사 앞 가로수들이 황금빛으로 물들고 거리를 지나는 바람이 서늘해질 무렵이었다. 윤지수는 복지금융재단의 새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었다. 그녀는 본사 홍보팀에서 독립해 은행이 설립한 사회, 공헌재단의 초대 실무 책임자로 발령받은 지 한 달이 되었다. 그녀의 자리에는 여전히 윤대리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다르게 불렀다. 윤 팀장님, 오늘은 어디 방문 일정이세요? 지점 두 곳, 그리고 지역센터 하나요. 오늘은 청소노동자 복지 대출 상담 프로그램 검토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예전보다 훨씬 차분했다. 그날 오후 본사에서 연락이 왔다. 윤 팀장, 내일 회장님 일정 좀 도와주세요. 사회공헌위원회 첫 회의에 직접 참석하신답니다. 회장님이요? 예. 정 회장님이 복귀하셨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이 막혔다. 정 회장, 즉 정혜원. 한때 청소부 정만수로 자신 곁에 있었던 사람. 그가 다시 본사로 돌아왔다는 소식이었다. 다음 날 오전 회의실 문이 열렸다. 정혜원은 예전보다 훨씬 수수한 정장 차림이었다. 과거의 위험 대신 어딘가 부드럽고 인간적인 미소가 있었다. 오늘은 본사와 재단의 협력 방향을 논의하려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지수는 그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 속에서 오래전의 회한과 따뜻함이 섞인 기운을 느꼈다. 회의가 끝나고 정혜원이 조용히 말했다. 윤 팀장,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복도 끝작은 휴게실로 향했다. 커피 향이 은은히 퍼지고 있었다. 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네. 회장님도 평안하셨습니까? 그는 웃었다. 이젠 회장님 소리도 어색하네요. 그냥 정만수로 부르셔도 됩니다. 그 이름 아직도 조금 낯설어요. 하지만 그 이름으로 당신을 만났죠. 그 말에 지수의 눈빛이 흔들렸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사실 오늘 회의 일부러 오신 거죠? 예. 그 프로젝트 당신이 만든 거잖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당신이 하는 일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흔적이 뚜렷하니까요. 그의 목소리엔 부드러운 농담이 섞여 있었지만 그 안에는 자부심 같은 감정이 느껴졌다. 지수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저도 이제야 알겠어요. 진심은 결국 드러나는 법이라는 걸. 그날 저녁 윤지수는 사무실로 돌아와 늦게까지 남았다. 서류를 정리하며 창문을 열자 초가을 바람이 들어왔다. 밖에는 본사 건물이 어둠 속에서도 뚜렷이 빛나고 있었다. 그 안에 여전히 누군가가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조용히 책상을 정리하고 불을 끄려다 문득 벽에 걸린 사진 하나를 바라봤다. 청소노동자 복지기금 1차 조성 완료. 그 문구 아래엔 정만수 후원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 사람답네요. 미소를 짓는 순간 눈시울이 따뜻하게 젖었다. 다음 날 아침 정혜원은 본사 옥상 정원에 서 있었다. 그는 작은 화분에 물을 주며 중얼거렸다. 이제야 내 손이 땅을 만지는구나. 예전에는 돈으로만 움직이던 손이 이제는 생명을 돌보고 있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회장님, 이런 곳에서도 일하시네요? 윤지수였다. 그는 돌아서며 미소를 지었다. 습관이 돼서요. 손이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그 손으로 회사를 바꾸셨잖아요. 아니요. 난 그저 닦았을 뿐입니다. 먼지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먼지가 지워지고 나니까 그 안에 있던 빛이 보이더라고요. 잠시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섰다. 옥상 위로 바람이 불고 도시의 소음이 낮게 깔렸다. 정혜원이 물었다. 윤 팀장,
이제 목표가 뭐죠? 사람들이 신용점수 대신 서로의 신뢰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다. 그거 쉽지 않을 겁니다. 네. 하지만 해볼 만한 싸움이에요. 그의 입가에 웃음이 번졌다. 그게 바로 당신이 나보다 더 강한 이유입니다. 오후가 깊어질 무렵 두 사람은 함께 지하 1층 창고로 내려갔다. 거기엔 오래전 그가 쓰던 청소도구함이 아직 남아 있었다. 빗자루, 걸레, 고무장갑, 그리고 낡은 이름표 하나. 정만수. 그는 그걸 손에 들고 말했다. 그때 나는 이 이름으로 사람을 봤습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요. 그래서 전 그 이름을 잊지 않을 거예요. 이름은 남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기억한다면 충분하죠. 그날 밤 윤지수는 퇴근길에 빗방울을 맞았다. 회색 하늘 아래 차들이 불빛을 흩뿌렸다. 그녀는 가방 속에서 낡은 고무장갑 한 쌍을 꺼냈다. 예전에 그가 남겨두고 간 것. 그녀는 그것을 손에 쥐며 중얼거렸다. 이제 제 차례예요. 세상의 먼지를 닦을.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그 무렵 정혜원은 집무실 불을 끄며 밖으로 나섰다. 하늘엔 별이 뜨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사람은 누구나 두 번째 이름을 가질 수 있다. 나의 두 번째 이름은 정만수였다. 그의 눈에 비친 별빛은 오래된 눈물처럼 빛났다. 그리고 다음 날 윤지수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윤 팀장께. 당신이 닦은 세상은 이미 빛나고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곁에 없어도 그 빛은 계속 번질 겁니다. 당신의 믿음이 그 빛의 씨앗이니까요. 정혜원. 지수는 편지를 손에 쥔 채 창밖을 바라봤다. 가을 하늘이 한층 더 높아져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회장님, 아니 아저씨. 저도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그녀의 입술에서 나온 그 한마디가 고요한 사무실을 채웠다. 빛이 천천히 그녀의 얼굴 위로 번졌다. 그날 저녁 재단 건물의 현관 유리에 두 사람의 이름이 함께 새겨졌다. 정혜원, 정만수, 윤지수. 그 아래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진심으로 닦은 세상은 언젠가 빛난다. 정혜원은 새벽 4시 반에 눈을 떴다. 습관처럼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몸이 먼저 반응했다. 한때는 조찬회의와 투자보고서로 하루를 시작하던 그였지만 이제는 커피포트에 물이 끓는 소리와 창밖 새소리가 그의 알람이었다. 그는 조용히 커피를 내리고 오래된 노트를 펼쳤다. 노트 위엔 사람의 가치는 어디서 오는가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가 매일 새벽마다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었다. 그의 삶은 예전과 달리 단순했다. 은행의 공식 자리에는 더 이상 이름이 오르내리지 않았지만 그는 재단의 명예이사로 또 자원봉사자로 꾸준히 활동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윤지수가 맡은 청년 자립 금융 프로그램의 첫 현장 설명회가 열리는 날. 그녀가 준비한 그 프로그램은 고아 출신 청년과 노년층 구직자에게 저금리 대출과 직업 교육을 병행 지원하는 사업이었다. 정혜원은 행사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 몰래 가기로 마음을 바꿨다. 오전 10시 서울 외곽의 작은 구민센터. 윤지수는 마이크를 들고 단상 위에 섰다. 이 사업은 단순한 금융 지원이 아닙니다. 사람이 다시 자신을 믿을 수 있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맑았다. 좌석에 앉은 사람들의 얼굴이 조금씩 밝아졌다. 그중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온 사람도, 다시 시작을 꿈꾸는 청년도 있었다. 뒷자리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정혜원은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다. 이제 진짜 완성됐구나. 내가 하려던 일보다 훨씬 더 크게. 그는 가만히 미소를 지었다. 그때 한 직원이 그를 보고 다가왔다. 어르신, 행사 관계자세요? 아니요, 그냥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직원이 인사를 하고 돌아서자 그는 중얼거렸다. 지나가던 사람이라도 좋지. 설명회가 끝난 뒤 윤지수는 복도 끝에서 그를 발견했다.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그는 손을 들어 인사를 대신했다. 이제 회장님이란 말 그만 써요. 그럼 뭐라고 불러야 하죠? 그냥 정만수 아저씨면 됩니다. 그 이름이 참 오래 남네요. 사람은 진심으로 불린 이름으로 남는 법이니까요. 두 사람은 잠시 웃었다. 정만수는 행사장을 둘러보며 물었다. 지수 씨, 오늘 사람들 표정 봤어요? 봤죠. 다들 희망이란 말을 오랜만에 들은 얼굴이었어요. 그게 당신이 한 일이에요.
그는 진심으로 말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사람을 믿게 됐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젖었다. 아저씨, 그 말이 제게도 위로예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센터 근처의 허름한 분식집에 앉았다. 이런 곳 정말 오랜만이네요. 지수가 말했다. 예전에 나도 이런 가게에서 라면으로 점심 때웠죠. 그때는 왜 그렇게 사셨어요? 사람을 믿지 못해서요. 가진 걸 지키려다 보니 다 잃었죠. 이제는요? 이제는 가진 게 없어도 괜찮아요. 믿음이 남았으니까. 그의 목소리엔 오랜 후회와 안도가 함께 깃들어 있었다. 분식집 창문 너머로 해가 천천히 내려앉았다. 지수는 종이컵을 돌리며 물었다. 아저씨, 요즘은 뭐 하세요? 지역복지센터에서 상담 자원봉사합니다. 금융문맹 어르신들 도와드리는 일. 요즘은 그게 제 전부예요. 역시 청소부였을 때보다 더 멋진 일을 하시네요. 그는 웃었다. 그땐 바닥을 닦았고 지금은 마음을 닦죠. 밤이 되자 둘은 공원 벤치로 걸어갔다. 가을 바람이 불고 은행잎이 발끝에서 바스락거렸다. 지수가 말했다. 가끔은요, 아직도 그날 생각나요. 회장님이 청소부로 서 있던 그때요. 내겐 그게 가장 솔직했던 시절이었어요.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용서받은 시절이죠. 그의 눈빛이 조용히 흔들렸다. 잠시 후 지수가 그에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이건 다음 달 사업 제안서예요. 청소노동자 은퇴 후 금융 지원 프로그램. 아저씨가 첫 번째 자문위원이에요. 그는 그 종이를 받아들며 한참을 말없이 바라봤다. 내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그 누구보다 이 일을 잘 아시잖아요. 청소의 기술 말입니까? 마음 닦는 기술이요. 그 대답에 그는 웃음 섞인 한숨을 내쉬었다. 역시 당신이 나보다 한 수 위네요. 그날 밤 지수는 귀가길에 전화를 받았다. 지수 씨, 오늘 회장님 인터뷰 기사 보셨어요? 홍보팀 동료의 목소리였다. 아니요. 무슨 기사요? 정혜원, 믿음의 경영으로 돌아오다. 오늘자 신문 일면이에요. 그녀는 핸드폰을 들어 기사를 확인했다. 그곳에는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적혀 있었다. 나는 청소부로 살아보지 않았다면 지금도 사람을 믿지 못했을 것이다. 그 시절은 내 인생의 가장 깨끗한 시간이었다. 그녀는 화면을 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 말이 마치 자신의 이야기 같았다. 차창 밖으로 노을이 사라지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졌다. 그녀는 속삭였다. 그 시절은 나도 내 인생의 가장 깨끗한 시간이었어요. 며칠 뒤 재단 회의실 문 앞에서 둘은 다시 마주쳤다. 정만수가 먼저 인사했다. 오늘은 자문위원으로 왔습니다. 그럼 전 팀장님으로서 명령하죠. 지금부터는 함께 일해요, 아저씨. 명령이라면 거부할 수 없겠네요. 둘은 웃으며 회의실로 들어갔다. 회의가 끝난 뒤 정만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노을이 붉게 물든 유리창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쳐 있었다. 그는 속으로 말했다. 이제야 진짜로 같은 자리에 섰구나. 그의 눈빛엔 슬픔 대신 고요한 평화가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를 감추지 않았고 윤지수는 더 이상 자신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퇴근길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가을 냄새와 함께 먼 곳에서 종소리가 들렸다. 정만수는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다. 사람의 마음은 닦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구나. 매일 새로 더러워지고 그래서 매일 닦아야 하는 거였어. 그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오늘도 조금은 깨끗해졌겠지. 그의 옆을 스쳐 지나간 가을바람이 마치 대답하듯 부드럽게 흔들렸다. 겨울이 다가왔다. 첫눈이 내리던 날 윤지수는 창문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다. 재단 앞마당의 나무들 위로 눈이 얇게 쌓여 있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 풍경을 지켜보다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손끝에 닿은 눈송이가 금세 녹았다. 아직 차갑지만 곧 따뜻해지겠죠.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흘렀다. 그날은 청소노동자 복지기금 2차 조성 발표 날이었다. 기금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고 여러 지자체에서 협력 의사를 보내왔다. 윤지수는 그 회의를 준비하느라 밤을 새웠다. 하지만 마음 한켠이 계속 허전했다. 정만수가 몇 주째 연락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가 어디선가 여전히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있기를 바랐다. 회의가 시작되자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윤지수는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이 기금은 도움을 받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도움을 주는 우리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이 일은 청소처럼 조용하지만 세상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 말에 회의장 안이 잠시 조용해졌다가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 시각 정만수는 서울 근교의 작은 마을에 있었다. 눈이 내리는 길가 그는 낡은 고무장갑을 낀 채 담벼락을 닦고 있었다.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방문한 복지센터였다. 아저씨, 이제 그만 쉬세요. 아이들이 웃으며 그를 불렀다. 조금만 더. 여긴 아직 얼룩이 남았잖아. 그의 손끝은 여전히 섬세했고 표정은 고요했다. 그는 자신이 한때 잃었던 사람의 일을 다시 배우고 있었다. 청소를 마친 그는 잠시 벤치에 앉았다. 포켓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냈다. 정만수님께. 재단에서는 다음 달에 명예이사 공로패를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윤 팀장께서 직접 전해드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되읽었다. 미소가 번졌다. 이제 그만 불러도 되겠지. 회장님이란 이름은 충분히 달았으니까. 다음 날 아침 재단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윤지수가 커피를 내리던 중 고개를 들었다. 아저씨? 정만수가 문가에 서 있었다. 두꺼운 외투에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다. 커피 냄새가 나서 들렀습니다. 거짓말. 초대장 보고 오신 거잖아요. 그는 피식 웃었다. 역시 눈치가 빠르네요. 지수는 그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넸다. 고생 많으셨어요. 모두가 아저씨 얘기하던 거려. 진심으로 닦은 인생이라고. 그런 칭찬은 부담스럽습니다. 아니요, 어울려요. 그녀가 웃자 그도 따라 웃었다. 잠시 후 그녀는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이게 공로패예요. 그는 조심스레 그것을 열어봤다. 안에는 투명한 유리패와 한 줄의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사람의 마음을 닦은 이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는 그 문장을 읽고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고맙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그동안 제게 주신 건 이 세상의 어떤 상보다 큽니다. 아저씨. 지수가 조용히 불렀다. 이제 진짜 은퇴하실 건가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은퇴라기보다 돌아가는 거겠죠. 사람들 속으로, 내 자리로. 그럼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뭔데요? 앞으로도 저한테 가끔 잔소리해 주세요. 아저씨가 없으면 저는 아직 불안하니까요. 그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건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창밖에는 눈이 더 거세게 내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함께 창가에 섰다. 사무실 불빛이 눈송이 사이로 부드럽게 번졌다. 정만수가 천천히 말했다. 지수 씨, 사람을 믿는다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을 믿는 일이더군요. 당신이 그걸 가르쳐줬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저씨도 제게 그걸 보여주셨어요. 믿음은 한쪽에서 시작돼도 결국 서로에게 닿는다는 거려. 그날 저녁 정만수는 재단 문을 나서며 잠시 뒤돌아봤다. 윤지수가 창가에 서서 그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는 모자를 눌렀으며 천천히 걸었다. 눈발이 바람에 흩날렸고 도시는 고요했다.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어둠 속에서 별빛 하나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오늘도 닦아야겠지. 세상의 먼지를, 내 마음의 얼룩을.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고 다시 걸음을 옮겼다. 몇 해 뒤 윤지수의 재단은 전국적인 조직으로 성장했다. 청소노동자, 고아원 출신 청년, 퇴직 노인들이 함께 일하는 빛나는 사람들 프로젝트라는 이름이었다. 재단의 입구에는 커다란 현판이 걸려 있었다. 정만수 홀 사람을 믿는다는 건 세상을 닦는 일이다. 그날 개관식 연설에서 윤지수는 조용히 말했다. 누군가의 손이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손은 지금 여기 없지만 여전히 우리 곁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무대 아래 젊은 남자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정혜원의 아들, 그리고 이제 그녀의 남편이었다. 그는 묵묵히 정만수 홀의 현판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아버지가 보고 계실 겁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이 원하던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네요. 눈발이 다시 내렸다. 창밖의 세상은 하얗게 덮여가고 있었다. 누군가의 손이 닦아낸 그 자리 위로 새빛이 천천히 스며들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두 사람의 이름이 조용히 반짝였다.
정혜원, 정만수, 윤지수. 진심으로 닦은 세상은 언젠가 빛난다.